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27%를 찍은 데 이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8% 하락한 33.6%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4%더 오른 63.4%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지지율이 33.6%나 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국민,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 주변에 윤석열이 잘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윤석열이 당선이 되자 좋아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애둘러 말을 피하거나 또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만큼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차마 말하기 창피할 정도라는 것이죠. 오히려 윤석열 정권 1년도 안 됐는데 10년은 더 늙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튼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그동안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참사를 열거를 하자라면 너무 많아서 노트 한 권을 다 써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8.8%, 국힘 33.9%로 무려 격차가 14.9%까지 벌어졌고 무당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12%, 정의당 3.4%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자 국힘당은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서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거기에 홍준표와 전광훈의 설전도 한몫하고 있다라면서 전광훈이 아닌 홍준표에게 당이 전 목사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께 실상을 호도하고 잘못 알려주는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또 홍준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어느 것 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당답습니다. 당대표 김기현을 바지 사장으로 앞세우면서 입법부까지 장악을 하고 차기 총선까지 우위에 점하겠다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능력도 깜도 안 되는 윤석열에게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벌벌 떠는 간신배 역할들만 하고 있는 국힘당을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국힘당이 정신을 못 차리면 못 차릴수록 땡큐죠. 자,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김건희까지 본격적으로 나대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얼마 가지 않아 국힘당 자체에서부터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에서는 일제히 윤석열 정권의 미 안보 참사에 대한 비판 그리고 김건희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정보 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돼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입니다.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동맹,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정보 군사 주권을 외통수로 모으는 패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 협력 강화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항의조차 못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고 국익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이들이 지금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 침략에 이어서 영토 침범까지 서슴지 않고 노골적인 침략 근성을 드러내고 있는 저들과 동맹을 한다는 게 이게 국익입니까? 야당과 국민들에게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선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서영교 의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대통령 뽑아놨더니 경제가 최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국민의 경제가 위기입니다.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 세수 펑크, 경상수지 적자, 1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IMF의 성장률 전망 하향까지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합재정 수지, 즉 대한민국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뺐더니 지난해 마이너스 65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통합재정 수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수는 펑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약 15조 7천억 원의 펑크가 나서 연말까지는 20조 원의 펑크가 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수가 펑크가 나면 국민에게 펑크난 세수를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국민이 경제 살리라고 대통령 뽑아놨는데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 부담이 모두 다 국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그 대통령을 포기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가 한국의 성장 전망을 4번 연속 하향 전망했습니다. G20에 해당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이렇게 하향 전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IMF가 계속 하향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가 지난해 4월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9%라고 낮춰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난해 7월에 2.1%로 낮추고요. 지난해 10월에는 2%로 낮추고요. 올 1월에는 1.7%로 낮추더니 올 4월에 1.5%까지 낮췄습니다. IMF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몇 개월 만에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IMF에서 낮춰서 전망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아주 위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경제는 살리지 않고 경제를 최악으로 만들고 세수를 펑크 내고 이 세수에 대한 충족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거나 물가 상승을 검토하거나 가스비, 난방비, 전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대통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를 최악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 위기, 그리고 일본의 굴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정권, 그래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정신 차리라,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